코미디언으로 잘 나가고 무한도전 이후에도 놀면 뭐하니 등으로 방송활동을 활발히 했던 정준하에게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36억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파산까지 했다는 소식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준하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길래 거래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이었죠. 정준하는 장사를 오래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동산 시세는 36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주류 유통업체인 A사로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신청했죠. 이 금액은 금전 지급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연됐을 때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인 지연손해금인데요. 정준하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업체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하고 올 6월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서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준하는 주류회사로부터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는데요.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영난에 시달려 회사 측에 채무 지급 유예를 요청했고 상호 합의를 통해 25개월간 가게를 닫았습니다. 이후 정준하는 유예 기간이 끝난 지난 6월 말 2억 원 채무 전액을 갚았는데요. 그런데 채무를 다 갚고 이를 고지했더니 며칠 만에 회사 측에서 2억 3천만 원을 더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경매를 신청했다는 게 정준하의 주장인 것이죠. 정준하는 지연손해금 24%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 갚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돈을 줘버리면 되는데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업체와 거래만 7년을 했는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실제로 변호사 역시 같은 입장인데요. 회사 주장하는 이자 2억 3천만 원은 복리 계산의 결과라는 것이죠.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반면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악독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채무 지급을 유예한 25개월간 원금 2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연 24% 복리로 계산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니 변호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니까 소송을 하자고 한 것인데요. 현재 정준하는 월 매출만 4억이 넘어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갚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는데요. 정말로 정준하의 주장처럼 이런 사실을 몰랐기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정말 황당하겠죠. 정준하는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죠. 대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포장마차를 차린 후 장사가 잘 돼서 돈을 꽤 버는 등 나름대로 소소하게 승승장구를 하던 중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경찰청 사람들의 스태프로 일하다가 기획사에서 매니저 자리 제의가 들어와서 매니저가 된 것인데요. 당시엔 전담 연예인이 룰라였는데 룰라의 데뷔 직전까지 그 회사에 있다가 한 신생 기획사에서 실장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이휘재가 소속된 곳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사실 사장과 정준하, 격리 직원뿐인 조그만 회사였는데요. 그럼에도 실장 자리를 맡은 이유는 정준하 본인이 방송국 스태프 시절 막내로 고생했던 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직한 뿐이라곤 해도 실장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이직을 한 후 이휘재와 쿨 매니저로 있다가 매니저 중에 재미있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MBC 테마극장 제작진의 건의로 테마극장에 고정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러 작품 속에 카메오로 아름아름 출연했는데 이게 인기를 끌면서 상당한 양의 펠레터가 오고 집 앞에서 팬들이 기다리는 등 이때부터 연예인급의 큰 인기를 끌어 방송에 자주 나오게 됐습니다. 정준하는 역할이 매번 바뀌는 배우라는 직업이 상당히 재미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휘재가 군 입대를 하면서 매니저를 그만두게 되었고 때마침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에 흥미가 생겨 배우의 신분으로 MBC에 지원해 1995년에 특채로 뽑혀 MBC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근근히 이휘재 매니저이자 배우인 사람이 낙하산 타고 들어왔다. 뉘하러 왔냐? 면서 박명수 같은 공채 개그맨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냥 전향 이름만 알려진 수준이었던 그가 대박을 터뜨린 것은
2003년 코미디 하우스의 한 코너였던 노브레인 서바이버인데 이때의 바보 연기로 그는 단숨에 스타가 됐습니다. 이 코너가 얼마나 흥했었는지는 그 당시 톱스타들이 매회 자청해서 노브레인 서바이버에 출연했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대 개그 콘서트에 잘 나가는 코너에서나 일어나는 톱스타 우정 출연이 10년 전에 정준하의 노브레인 서바이버에서 일어난 것이죠. 물론 정준하 본인에게 각종 CF나 예능 프로 출연 제의가 들어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그러다 평소 연예인 야구단 한에서 같이 선수로 뛰는 개그맨 유재석과 친한 사이였던 정준하는 반전 드라마 등 몇몇 프로그램에서 유재석과 같이 협업한 바 있었고 유재석의 추천으로 무모한 도전 시기에 게스트로 참여했죠. 그리고 이때 반응이 괜찮아서 유재석의 권유로 무한도전에 고정으로 참여했고 무한도전이 폐지되기까지 쭉 멤버로 활약했는데요. 무한도전 종영 이후에는 방송보다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방송 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안 좋은 반응이 있었기에 아예 요식업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정준하가 포주라는 의혹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정준하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은데 정준하는 지인이 운영하는 브라더스카이 가라오케에서 손님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사장 형태의 프리랜서 영업직인 홍보대사 일을 했는데요. 이 사실은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알려진 상태였죠. 그러던 중 대학생 홍 씨는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스카이 가라오케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를 위해 정준하와 브라더스카이 가라오케 사진을 여러 장 도용했는데요. 홍 씨는 나아가 자신이 가라오케 경영진인 것처럼 속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한 사용자가 홍 씨가 올린 글을 캡처하며 올리며 정준하가 홍보하는 업소가 성매매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죠. 초기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글을 본 홍 씨가 욕설과 함께 쪽지로 글을 내리라는 협박글을 올렸고 그 내용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진 건데요. 정준하는 가라오케에 지분도 없었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지만 무한도전을 비롯해 방송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준하는 2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난 최근까지도 정준하가 가라오케 포주였다고 오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으나 정준하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애초에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악플러들 전부 의혹만 제기할 뿐 증거 없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검찰들과 인맥이 있어 인맥발로 처벌받지 않았다던가 유재석과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에서 자르지 않고 안고 간 것도 정준하가 운영하던 룸살롱의 손님이라 안고 간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루머로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밖에도 단순한 접대부가 아닌 미성년자 여자 접대부를 고용해서 운영했다고 거짓말하는 지경까지 왔죠. 이 사건 이후 정준하는 가라오케와 술집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정리했고 방송에서도 개인 사업에 대한 언급은 웬만하면 자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무한도전 종영 이후 한동안 방송에 안 나오고 개인 사업에만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놀면 뭐하니 출연으로 복귀했을 때도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했는데요. 그만큼 정준하 본인에게 큰 상처로 남은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명백히 정준하가 피해자인 사건이지만 대처가 미흡했고 정보도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준하가 잘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고 이로 인해 여전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준하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남들이 잘못한 것에서 루머가 생성되고 네티즌들이 그것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그 당시 얼마나 억울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건으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준하가 받았을 상처가 컸겠죠. 그래서 이번 경매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요. 그는 예능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오해나 편견에 부딪히기도 했죠. 정준하가 늘 긍정적이고 웃음을 주는 이미지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비판을 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런 오해를 넘어가지 않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 더 이상 루머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